1800년대 초 사막 한가운데서 지하수 덕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희귀한 땅을 발견한 스페인계 탐험가들은 이곳을 라스베이거스, 스페인어로 푸른 초원을 뜻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1905년 철도가 들어서면서 작은 마을이 생겨났지만 이 도시는 여전히 물과 전기가 없는 사막의 외딴 땅이었습니다. 그런 라스베이거스를 오늘날의 세계적인 도시로 만든 결정적인 사건은 1931년에 일어납니다.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넘쳐나던 시기, 네바다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도박을 합법화했습니다. 어차피 은밀하게 이루어질 도박이라면 차라리 합법화해서 세금을 걷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자본이 몰리고 카지노와 호텔이 세워지며 라스베이거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사막 한가운데 도시가 살아갈 수 있는 물과 전기를 제공한 것은 후버댐이었습니다. 댐 건설로 수많은 노동자가 몰려들었고 1935년 완공과 함께 도시는 정식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즉 도박은 돈의 흐름을 만들었고 후버댐은 도시가 살아갈 기반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는 게임 중 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술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오랜 시간 자리에 묶어두기 위한 계산입니다. 술 한 잔보다 플레이어가 잃는 돈과 시간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카지노의 전략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진 도시가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에 도박을 합법화한 전략적 선택과 사람의 심리를 개선한 설계가 사막 한가운데 세계적인 도시를 탄생시켰습니다. 한때는 유흥과 도박의 도시였지만 지금의 라스베이거스는 세계적인 공연과 문화행사, 비즈니스와 엔터테인먼트가 공존하는 잠들지 않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진화했습니다. 미국에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블랙핑크, BTS, 싸이는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할머니도 BTS를 알고 있고 한때 브랜드 파워가 가장 강했던 싸이는 지나가던 3살짜리 아이조차 알고 있으며 한국은 몰라도 싸이는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K-팝은 언어와 세대를 넘어 미국 대중문화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캐대언이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K-팝은 더 이상 특정 팬층의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하나의 글로벌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불과 15에서 17년 전 친오빠가 세계 일주를 하던 시절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싸이 말춤 손모양 동상 앞에서 말춤을 추며 인증샷을 남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볼 때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라스베이거스 공연장에서 열린 한국 가수의 콘서트가 매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비를 본다는 것은 꽤 드문 일입니다. 이 도시는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1년에 비 오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비를 만나면 행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비가 오는 날을 오늘은 도시가 숨을 쉬는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지 않고 카지노 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도박꾼들 사이에서는 비 오는 날은 돈이 밖으로 새지 않고 안에 머문다는 일종의 미신도 전해집니다. 물론 이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며 도박의 확률이 실제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의 도시이자 믿음의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에서 사람들은 비,
숫자, 시간 같은 아주 작은 신호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가 드문 도시인 만큼 라스베이거스는 비가 오면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단단하게 굳은 사막의 땅은 물을 빠르게 흡수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내리는 강한 비는 급작스러운 홍수로 이어집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대부분 호텔은 1층에 카지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들은 호텔 투숙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구경하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카지노가 단순한 숙박시설의 부속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일상적인 동선이자 관광 명소 역할을 합니다. 호텔을 묵지 않아도 카지노를 둘러보고 화려한 내부와 쇼핑 공간을 구경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호텔 체크인을 기다리면서 부모님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에 온 소감을 동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저는 주로 부모님과 함께 와서 좋다라든지 재미삼아 잭팟을 터뜨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네요. 예전에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재미삼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 10만원 정도를 잃었던 경험이 있어 실제로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카지노를 하진 않았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잠시 쉬다가 라스베이거스를 구경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따로 선택 관광을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걸으며 자유롭게 둘러보거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50시가지에서 9시가지까지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한가운데 위치한 플라밍고 호텔은 1946년에 개장하여 가장 오래 운영 중인 호텔 중 하나입니다. 이 호텔은 숙박과 카지노, 쇼와 레스토랑을 결합한 할리우드식 럭셔리 리조트 개념을 처음 도입한 곳으로 이후 스트립 호텔들의 기본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라밍고는 화려한 만큼이나 라스베이거스의 어두운 역사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영화 벅시로 잘 알려진 실존 인물인 벤자민 벅시 시걸이 바로 이 호텔을 세운 장본인입니다. 독일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시걸은 10대 시절 마피아의 가담에 빠르게 명성을 얻었고 무자비한 성향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1940년대 초 시걸은 마피아 보스들과 손잡고 라스베이거스를 새로운 도박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플라밍고 호텔을 인수하고 개발합니다. 그는 고급 시설과 유명 인사를 끌어들이며 라스베이거스를 세계적인 도박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플라밍고는 그의 야심의 상징이자 동시에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사는 예산을 크게 초과했고 시걸의 폭력적인 성향과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시걸은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스의 자택에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 미제로 남아있지만 마피아 계약 살인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벅시 시걸은 라스베이거스를 탄생시킨 인물로 평가받지만 그의 범죄와 폭력은 그 업적에서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플라밍고 호텔 뒤쪽 야외 공간에 실제 플라밍고가 펠리컨, 오리, 거북이, 잉어 등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마카오에서 이미 베네시안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라스베이거스에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베네시안 호텔은 1999년에 개장했으며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대표하는 가장 화려하고 완성도 높은 테마 호텔 중 하나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객실 규모가 가장 큰 호텔 리조트 중 하나로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콘셉트로 유명합니다. 베네시안의 상징은 실내 운하와 곤돌라입니다. 실제 물이 흐르는 운하 위에서 곤돌리에가 노래를 부르며 배를 운항하고 마치 베네치아에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호텔 내부의 천장과 바닥은 모두 착시 기법을 활용한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천장은 베네치아의 낮 하늘을 재현한 대형 그림으로 구름의 명암과 원근, 색온도를 계산해 항상 맑은 오후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명과 그림을 함께 사용하여 시간이 지나도 해가 지지 않는 착시 효과를 만듭니다. 바닥 역시 단순한 타일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이는 패턴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평면이지만 그림자와 색 대비를 활용해 돌이 튀어나오거나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으며 고급 대리석 패턴과 베네치아풍 문양을 조합해 공간을 더 넓고 화려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착시 디자인의 목적은 낮과 밤의 개념을 흐리게 하고 외부로 나갈 필요성을 줄이며 공간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들의 전형적인 심미적 공간 설계 전략이기도 합니다.
리프트를 이용해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까지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리프트를 호출하고 탑승 구역에서 기다리자 빨간색 기아 포르테가 배정되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미국 여행에서 총 4번의 리프트를 이용했는데 탑승한 차량들은 주로 기아, 현대 또는 토요타 모델이었습니다. 뒤에서 부모님이 재채기를 하자 리프트 기사가 장난스럽게 아추 하고 따라 말하며 순간 분위기를 유머러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농담은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머 문화 중의 하나라 순간 친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시가지는 라스베이거스가 처음 형성된 지역으로 1905년 철도 개통 이후 작은 마을로 시작했습니다. 스트립이 발전하기 전 라스베이거스의 중심지였습니다. 현대적인 스트립의 화려함보다는 빈티지한 매력이 있으며 과거 마피아와 카지노 문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프리몬트 스트리트는 구시가지의 중심 거리이자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은 구글 평점도 괜찮고 구시가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식당이라고 해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관광객은 거의 없고 대부분 현지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트리스도 매우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 미국 식당에 온 느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하면서 light on the salt 라고 말하는 것을 깜빡해서 스테이크가 예상보다 짜게 나왔습니다. 미국 음식은 한국인 입맛 기준으로 간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식당에서는 항상 소금을 조금만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먼트 스트리트 익스피리언스는 라스베이거스 구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야외 엔터테인먼트 공간입니다. 이곳은 1900년대 초 라스베이거스가 처음 성장하던 시절의 중심거리였던 프리먼트 스트리트를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199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거리 전체를 덮고 있는 초대형 LED 캐노피 전광판 비바 비전입니다. 길이 약 450m에 달하는 이 전광판은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밤이 되면 음악과 함께 화려한 라이트 쇼가 펼쳐집니다. 이 LED 캐노피는 초기 도입과 설계 과정에서 한국 기업 LG전자가 기술 협력과 스폰서로 참여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최근의 대규모 리뉴얼은 미국 현지 디지털 사이니지 기업이 맡아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즉 프리먼트 스트리트의 상징적인 LED 전광판에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초기부터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먼트 스트리트 주변에는 골든 너겟을 비롯한 클래식 카지노와 오래된 호텔들이 모여 있어 스트립의 초대형 리조트들과는 다른 빈티지하고 거친 라스베이거스의 원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라이브 밴드 공연, DJ 무대, 거리 퍼포먼스가 상시로 열리며 머리 위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짚라인 슬롯질라 역시 이곳의 명물입니다. 프리먼트 스트리트 익스피리언스는 화려한 스트릿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라스베이거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기술과 거리 문화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상징적인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구시가지에서 리프트를 타고 신시가지에 있는 벨라지오 호텔 분수쇼를 보러 이동했습니다. 검은색 도요타 차량을 타고 온 리프트 기사는 앱에 저장된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등장했습니다. 이름을 보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아챘는지 첫마디로 빨리빨리라는 한국말을 유머러스하게 건네며 분위기를 한순간에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기사님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며 유쾌한 성격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비를 보는 건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일이라며 비 오는 날에 방문한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리프트 앱에 입력된 목적지가 벨라지오 호텔인 것을 보고는 분수쇼를 보러 가는 거냐고 묻더니 분수쇼는 정각 기준으로 30분마다 열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15분마다 진행된다는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야외에서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벨라지오 호텔 실내 정원을 먼저 구경한 뒤 분수쇼를 보는 것이 부모님께 더 편할 거라며 세심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벨라지오 호텔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창밖으로 이미 분수쇼가 진행되고 있자 기사님은 비가 조금 내리는데도 잘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내려주었고 호텔 입구로 올라가면서 분수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친절하고 유머러스한 리프트 기사 덕분에 부모님과 함께한 라스베이거스 여행은 더욱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차한 후에 팁도 넉넉히 드렸습니다. Oh, cute. inside Bellagio. Oh, Okay? thank Yeah, you. very nice. Oh, You're it's gonna like it's it. raining and it's pressure with Yeah, you. yeah, yeah. Yeah, inside, but you have a shade. Oh, I really appreciate you teaching me. Okay, you, yeah, thank no you. problem. Right? Yeah. Because if I drop you off here, Yeah. it's raining right now. Yeah, Your yeah, parents, yeah. so mom and papa get wet. Yeah. But you can, I drop you main entrance. Yeah. But you go inside is a flower Oh, garden. very- Beautiful. A lot of very- people take pictures inside. I Yeah. very appreciate Yeah. you. Mhm. They are very urgent. I'm tired. Yeah, they're tired? Yeah. Oh, okay. I'm okay, but they are not. In other words, 노래가 또 나오네.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벨라지오 호텔 로비 천장은 데일 치울리의 수제 유리꽃 작품으로 자연과 예술을 주제로 한 벨라지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술 천장입니다. 리프트 기사님이 알려준 벨라지오 분수쇼 명당 자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수쇼를 보기 위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국분이 반가웠는지 다 같이 사진 찍어 드릴까요? 라고 한국말로 먼저 물어보셔서 기분이 좋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마음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더욱 반갑게 느껴지게 됩니다. Jonah Brothers. Alright, that's it. 미국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분수쇼에서 BTS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날이 왔네요. 미국에 와서 K-팝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CVS 파머시는 미국 전역에 매장을 둔 대표적인 드럭스토어 체인으로 약국과 편의점, 생활용품점을 결합한 형태의 매장입니다.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을 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보안 직원이 파파룸 키? 라며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호텔은 카지노와 로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객실 엘리베이터는 투숙객 전용이라 보안 직원이 키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합니다. Thanks so much, Abby. Great job. Meanwhile, coming up on One Nation Sunday night. The Jumbotron before that game. And it was also a time for mourning at Colorado State University.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there as Big Over Kirk was supposed to speak last night.
Welcome to Fabulous Las Vegas 간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마무리합니다.